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타자로 대한민국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대미 무역 흑자 국가로 콕 집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거론이 됩니다. 어디? 일본, 대한민국,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 그리고 최전선엔 EU가 있고요. 그래서 EU가 먼저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어디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EU가 먼저 우리가 조기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각 국가들이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알랑방울 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관세에서 무풍지대와 위험지대를 딱 정리해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언제든 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10%가 됐고요. 물론 이거는 협의가 어떻게 될지 10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카드 꺼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거죠. EU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이건 뭡니까?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 벌벌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 하방 압력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안전하게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안전지대, 무풍지대 이걸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서정덕 TV를 꾸준히 보셨다면 어딘지 대강은 알고 계시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실 확률도 높겠지만 그래도 정리라는 게 항상 중요한 거니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증시에서는 주도주 소외주가 있고 이런 무풍지대와 위험지대가 있고요. 위험지대로는 돈이 잘 안 갑니다. 무풍지대로 돈이 가고요. 주도주로 갑니다. 증시 방향을 알고 주도주 피해주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음 한국 얘기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는 업종이랑 아닌 애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영향권에 들어가는 업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들입니다. 자동차, 2차 전지, 가전기기 이런 애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반도체가 이제 품목별로는 다음에 철강이랑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수출 품목들인데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도 잘 못 가는 거예요. 내수 중심의 금융주,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조선 방산주, 인터넷 관련주는 피난처로 지금 그리고 꼽히고 있는 거고요. 경기 민감주인 운송산업의 경우에는 상위 업체들로서는 이런 관세 리스크가 결국엔 운임료를 올려줘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여러 가지 뭐 해운 운임료가 반강제적으로 올라가고 이득을 많이 봤었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미국 내 생산 가능 플러스 해외에서 제품 공급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편적인 관세를 받을 압박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 가전기기 얘네들이 대표적인 이런 보편 관세 압박이 큰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구체적인 협상안이 하나하나 나와갖고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이든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지독하게 시달릴 확률이 높고 지금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 업종 계속 확인을 해보면은 관세가 한국산에 만약에 10% 붙고 멕시코에 25%라고 가정을 할 때 이미 한 달은 유예가 됐지만요. 현대차는 영업이익의 14%, 기아는 16%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근데 25%가 사라지면 상당히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이 깎이는 거니까요. IT 완제품의 경우에도 직격탄이 올 수 있는데 미국 고객에게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에 그리고 소비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요. 관세를 개인이 감당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부품 수요 둔화로 이어지죠.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것도 IT 완제품은 직격탄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 내가 이 컵을 이거 IT라고 IT를 이게 IT가 아니구나. 이게 IT라고 해요. 요거 IT인데 얘가 지금 내가 10,000원 주고 사고 있었는데 12,500원이 돼버리면은 야 이거 나 못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100개 팔리던 게 한 90개만 팔리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는 파는 입장에서는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10%가 줄어드는 거니까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고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규모의 경제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인 관세 사정권에 들지 않더라도 관세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제 완제품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사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중국 정책이 이어지면서 관련주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다만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갖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여긴 적혀있지 않지만 반사이익,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쪽에 메모리 반도체, 창신 반도체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제재를 때려버리고 관세 올려버리고 그러게 되면은 거기서 저가 반도체, 저가 메모리 단에서 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측면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 무풍지대가 어딘지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무풍지대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한 거 있죠. 걔가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거기가 무풍지대예요. 조선 원전 전력. 조선 미국이 못해. 해군 합력 계속 얘기했잖아요. 해군력이 지금 필요하다. 그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부터 지금 조선주가 난리 나가지고 3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냐 그러고 있는데 무풍지대니까 돈 갈 데가 없으면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오션 이런 애들이 크게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 애들도 이제 꿈틀꿈틀할 확률들이 높고요. 그 다음에 원전, 전력 이런 애들도 지금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최종재가 우리나라인 경우가 많거나 MOU가 맺어져 있거나 이런 애들. 조선은 미국은 선박을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전략 상선단 참가 목적으로 미국 선주들이 발주할 선박도 관세에서 자유로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건설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도 정책 변화에 흔들림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인지 해외 위주인지는 좀 구분을 하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구분이 필요해요, 건설은. 그리고 인터넷 게임 업종도 꼽히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기술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스타게이트만 봐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거시 환경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인터넷 게임 업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AI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엔터하고 바이오는 엔터에다가 아니 그러면은 저기 트와이스한테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NCT 127한테 관세 때릴 거야. 아니면 뭐 저기 방탄한테 관세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엔터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엔터는 좀 이제 요런 갈등에서 거리가 멀다. 얘네는 이제 실적 회복하고 아티스트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바이오도 이제 금리하고 관계가 제일 크죠. 그리고 얘네들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반사이익도 있어가지고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급이 가고 있고 꾸준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방산도 지금 미국향 무기 체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 그러니까 방산 자체가 미국에다가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이 없고 방산은 보통 중동, 동유럽,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산도 무풍지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철강도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철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철강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 관세 부과 시에도 미국 수출 흐름은 유지될 수 있다. 철강은 10% 정도는 괜찮다. 철강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을 때려가지고 이게 철강이 미국에 대한 관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철강은 중국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포스코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그것 때문이에요. 철강이 미국, 중국이 갈등이 커지잖아요. 그럼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죠. 중국 지금 기초 체력이 안 좋아요. 그럼 철강을 그 수요하는 곳들이 이제 건설인데 건설 경기가 중국이 안 좋잖아요. 그럼 철강은 계속 철강 계속 생산을 했어. 그럼 그 많이 생산하는 게 초과 수요분이잖아요. 많이 만들었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뭐 감당이 안 되는데 야 떨이를 줄게 가져가 그러는데 이거 미국에 못 팔아. 그럼 아시아 국가에 파는 거 이거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 덤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렴한 가격으로 철강이 유입이 되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애들이 가격 경쟁력이 안 나와요. 국내 철강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달 말에 철강 반덤핑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크게 기대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외에 뭘 봐야 되냐면은 경기 민감주인 운송산업 팬데믹 이후에 공급 병목이 이어지잖아요. HMM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뭐 해운 운임 가격 올라간다니까 막 떴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충분한 물류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상위 업체들에게는 운임 인상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리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음료 쪽에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한 업종이 이제 CJ 제이제당인데 슈완스 인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SPC 같은 경우에 미국에다가 빵 공장 짓는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증권 업종은 좀 조건부예요. 뭐냐면은 수출 업종이 좀 안 좋아져갖고 증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주식 거래를 안 하겠죠. 그럼 거래 대금이 줄어드니까 안 좋아요. 근데 국내 주식 거래는 사실은 여러분 증권주를 볼 때 별 해자가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얘네 주식 거래 국내에서 할 때는 돈 못 벌어요. 수수료 무료인 것도 많아가지고 얘네는 이제 미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줄면서 증권사 이익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꺾이는지 아닌지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시면서 증권업종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경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안 좋죠. 선별적 관세다, 품목별 관세다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보편 관세 도입 가능성이나 이게 장기화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러면 교역량이 줄어들어요. 대미 수출 축소됩니다. 수출 물량 감소됩니다.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관세로 인한 변동성 국면은 100일까지는 이어져요. 최소한. 그리고 이거 꽤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최근 경험한 바와 같이 관세가 갑자기 어느 날 발표돼요. 그리고 갑자기 협상을 해요. 증시에 이런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관세, AI 산업, 물가는 금리 때문이에요. 요 세 가지를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현 시점에서 지금 가장 이 셋 중에 세게 올라오는 게 얼마 전까지는 AI 딥시크였는데 이번엔 관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가 관세인지 AI인지 물가인지 이것만 딱 주목을 하세요. 세 가지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은 관세잖아요. 그럼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애들. 거기다가 AI 수혜까지 얻어갈 수 있는 교집합을 쌓는 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하셔야 될 일이고 필요한데 이 위에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채널에 동영상 그 카테고리 가면은 요거 일일이 하나씩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